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독살당한 김정남의 아들은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한 사인이 없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약 30분 전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김정남 독살 이후 북한에서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한국과 미국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북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고의 협상가로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궁극적인 도전은 북한이라는 사설에서 강경보다는 유화책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지지자들 앞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언론과의 전쟁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스웨덴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인용했다는 직접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시스트 무정부주의자 파라오 등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아직 확고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읽어내려가 논란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럽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여전히 대통령과 다른 발언을 합니다. 우버가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차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 크게 올랐던 와인 주식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독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과연 그 마카오에서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마다 보도가 조금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또 시간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그 스타뉴스의 경우는 레이티스트가 약 30분 전인 현지 시간으로 새벽 12시 31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 31분에 마지막 보도한 내용입니다. 쿠알라룸푸 공항에 김한솔이 김정남의 아들이 도착한 사인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7시 30분에 그 도착할 예정이었고 탑승 그 비행기는 에어 에이시아 AK 그 8321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탑승이 확인됐다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뭐 스타라든가 그 밖에 그 신문들을 보면은 이미 그 비디오 테이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이 사람이 김한솔인 것 같다 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원래의 그 김한솔보다는 약간 그 몸무게가 좀 더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김한솔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만 자신의 여자친구와 찍었던 그 사진에서 보면은 그 나이 또래의 청년보다는 굉장히 그 날씬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김한솔로 그 김한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청년을 직접 그 비디오로 그 말레이시아 언론이 공개한 것을 보니까 김한솔보다는 조금 그 몸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일반 마스크인데 검은색 그 마스크를 쓰고 야구 모자를 쓰고 흰 그 셔츠를 입고 검은색 그 백팩을 메고, 그리고 이제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한솔이 그 탑승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된 그 비행기에 함께 그 탑승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그 경우가 없었고 보통 때 그 마카오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오는 그 비행기와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는 말씀드리지만 말레이시아의 스타뉴스가 김한솔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사인이 없다고 현지 시간으로 12시 31분 새벽,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8시 31분 지금부터 약 35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한솔은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그 평양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마카오에서 살았지만 여름마다 그 북한에 가서 그 친척들과 함께 만나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제 그 김한솔이 북한의 쿠알라룸푸 공항에 도착했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뭐 일단은 지금 그 아버지인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 측에 인도하지 않고 그 말레이시아가 친인척이라든가 가족이 원하면 그 가족에게 먼저 그 인도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김한솔이 아버지의 그 시신을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 갔는가 이 점에서 그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주목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언론들도 지금 중국이 그 조용히 있는데 물론 그 중국의 기관지에 그 실린 그 커멘트 같은 것 또 커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은 사건 직후에 이번 사건의 그 배후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울이나 워싱턴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은 실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부 측에서는 그 피플즈 그 뉴스 자체가 이제 그 피플스 데일리 같은 뉴스가 중국에서 그 통제를 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사에서는 신중하게 그러나 그 커멘터리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많이 그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지금 그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중국이 이번 그 김정남의 그 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암살에 대해서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한 것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그 모니터를 하면서 북한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가능성을 양쪽으로 그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측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그 김정남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 이슈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전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중국을 그 쳐다보고 있는데 별로 그 중국은 말을 하지 않고 모니터를 한다는 그런 말밖에는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중국의 그 저널리스트였던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그 민주평통이 어떠한 그 행사를 그 주도할 때도 참석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적인 발언도 하고 해서 뭐 중국의 그 스터디 타임즈라는 곳에서 2013년도에 해고됐습니다. 덩 UNC인데 이 그 스터디 타임즈가 공산당 간부를 교육시키는 학교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그 차하얼 학회에서 일을 했고 해서 덩 UNC의 그 발언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 같은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약간 그 이 덩 UNC는 북한 지지 입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고 북한을 이 사람이 지지했다기보다 수십 년 동안 그 북한을 강하게 지지해온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보였다. 이게 그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손해가 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남이 암살된 것이 베이징에는 더 이상 그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이 밝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어떤 일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중국은 수습하는 데 급급했고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아무런 그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베이징은 그 평양의 인권 그 유린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비판을 하면은 방패막이를 해줬고 경제를 도와줬고 그리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이 50만 명의 그 중국군이 한국전에서 숨지거나 다쳤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와준 베이징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해 왔는데 지금
지금 이번에 그 김정남이 숨지고 이제 그 북한이 김정남 그 암살의 배후라면은 그야말로 그 베이징이 가장 그 언해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일이요. 이제 김정남이 90년대 중반에 베이징에서 몇 년 살았고, 과연 이제 북한이 만약에 붕괴한다면 중국이 원하거나 아니면 입 밖에 낸 일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의 그 대안으로 김정은보다는 이제 중국에 가깝기도 하고 중국식의 그 마켓 중심 그 개혁이요, 중국처럼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김정남을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김정남 자체도 중국의 엘리트들과 이렇게 그 접촉을 해왔는데 이제 그 김정남이 그 북한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면은 그야말로 그 베이징은 북한으로부터 손을 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중국은 김정은이 이번 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서울이나 워싱턴이 한 것으로 지금 그 무게 중심이 많이 기울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그 서울이나 워싱턴이 그러면 뭐 그 말하자면 그 청부살인을 같은 것을 통해서 김정남을 그 살해했는가, 독살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나 아니면 두 번째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타임스도 피플스 데일리, 중국의 이제 관영지의 자매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베이징은 김정남 그 카드를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그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과 서울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그 지목을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내용 그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중국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끊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석탄 수입을 북한으로부터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캐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 평양에 사실은 이것은 평양이 최근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후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중국의 정책이었지만 토요일에 발표를 더 그 강하게 한 것뿐이죠. 이제 그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김정남 살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베이징이 해피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북한 측에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면서 또 서울과 워싱턴은 끊임없이 그 의심을 하고 있다. 중국이 워낙에 그 대국이기도 하지만 의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하려면 오래 걸리고 그러한 그 중국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레이티스트를 전해드리자면, 제가 그 광고 나가고 나서도 다시 한번 그 말레이시아의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신문 더 스타라든가 뉴 스트레이트 타임즈 같은 신문을 한국 언론에서 많이 그 인용을 해서 김정남 독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신문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일본의 어떤 언론이었죠? 한국보다 먼저 일본에서 5분짜리 그 뉴스 클립을, 그 비디오를 김정남이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경찰을 만나고 또 이제 의무실로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 5분 비디오도 다 그 실려 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김정남 그 검시의 북한 관계자를 제외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뭔가를 이번 그 조사 수사에 있어서 숨기고 있다고 그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그 북한 대사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 북한에 적대적으로 하면서 다른 외부와 협조하고 있다. 이 외부가 어디겠어요? 사우스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친합니다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이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가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까지 지금 다 소환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
좀 그 차가워진 것이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를 하기는 지금도 한 7명 정도를 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쫓고 있다고 하는데 4명은 이미 그 북한으로 멀고 먼 뭐 두바이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이미 그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고 체포된 47살의 이정철의 경우는 그 평양에 있는 암 예방 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일을 했고 이 암 예방 보조제라는 게 인삼, 동충하초, 버섯을 그 원료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인데 화학자랍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까지 나왔던데요. 톰보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양에 있는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을 그 전공을 했고 2000년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10년 동안 인도에서 2011년까지 연구하고 지금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이 회사에 다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한 명 체포된 그 여성 제일 먼저 체포됐죠. LOL이라고 그 티셔츠에 써 있는 그 여성의 경우는 지금 그 베트남에 있는 농부가 내 여동생이다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지금 조사 그 레이티스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이 결국은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연관이 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협상자에게 이 협상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rt of Deal 뭐 이런 책을 쓰고 내가 가장 최고의 협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자인 미국 대통령에게 최후의 도전은 북한인데 그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강경한 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과는 정반대 입장을 지금 그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북한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핵 억제를 시키겠다 북한의 핵이역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그 고립시키려고 했고 그런 것이 뭐 별로 그 성과가 없어서 현재 북한이 21개 핵무기를 만들 연료를 갖고 있다는 그 지적들을 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사설의 지적입니다. 효율적인 전략을 찾는 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뭐 93년 이후에 다 시도를 해봤잖아요. 협상, 경제 제재, 고립.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확인된 1993년 이후에 94년도 클린턴 대통령의 뭐 제네바 협약 이런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붕괴하기를 원하면서 북한을 또 과소평가하기도 했고 핵 개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거부하면서 강한 제재를 했고 또 중국이 뭐 여러 가지를 그 직접적인 협조하는 것을 거부해서 별 효력이 없었는데 이제 토요일에 베이징이 올해 말까지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그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의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벤자민 그 칼딘 그 민주당의 위원장이 고립을 시켜봤지만 이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도 정책을 그 바꿔야지 된다 이런 그 지적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 트럼프가 스스로 협상가라고 자부를 하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슈에 접근을 하자면 문제 해결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경제 지원을 하고 제재를 없애고 지금 그 휴전 조약을 평화 조약으로 하고 나면은 북한 그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게 목표라면은 현실적으로 뭐 핵 연료를 동결하고 미사일 핵 테스트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은 지금 트럼프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다. 이게 오늘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네, 뭐 한국도 한국이고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도 지금 이만저만한 위기가 아닙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여러 언론들은
현재 그 김한솔이 그 쿠알라룸푸 공항에 도착한 사인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보도가 뭐 완전히 그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 김한솔입니다 하고 등장을 그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그 위장 내지는 변장을 했을 테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지 언론은 현지 그 말레이시아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언론 더 스타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 그 온라인 언론에서 뭐 실제 그 신문이지만 제가 신문을 보지는 못하고 온라인을 검색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가 그 도착한 사인이 없다는 게 레이티스트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토요일에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대규모 그 모임 이벤트를 했죠. 원래 한 3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공항인데 어떻게 3만 명이 모이겠어요? 9천 명이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물론 그 역대 대통령들도 당선되고 난 뒤에 어떠한 그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 캠페인 스타일의 모임을 이벤트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신임 대통령들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떤 그 아젠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 강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지금 그 언론과 너무나 그 극심한 전쟁을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현재로서는 그런 그 과격한 다툼을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그 목표였던 것 같고 실제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면서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먼저 올라가서 남편을 소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열광적이라는 것을 뭐 보기만 하면 저절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언론은 그 트럼프를 정말 싫어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지지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날 연설에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뭐 제법 긴 연설이었기 때문에 뭐 이슈를 많이 말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스웨덴 정부가 미국 측에 미국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커멘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알려도 되겠는가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테러를 그 막아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그 유럽의 그 지금 그 위협 같은 것을 말했고 스웨덴도 어젯밤에 봤느냐 이민자 문제에 처했다. 어젯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스웨덴 계속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믿어지는가 스웨덴 그들의 그 규모는 컸다. 그들이 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들이 누군지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이민자라는 것이 그 앞뒤 문장에서 그 분명히 나왔거든요.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o would believe this? Sweden. They took in large numbers. They're having problems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전혀 그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문제가 스웨덴에서 일어났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외무장관 그 대변인이 스웨덴 정부는 어떤 그 테러 관련 사건이 어제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했어야지 됐고 그러자 이제 일요일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 트위터에서 박스 뉴스를 봤다. 이민자와 스웨덴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다. 하는 것이었고 백악관의 부대변인인 그 세라 샌더스는 범죄가 늘어나고 그런 그 일반적인 일들을 얘기를 한 것이지 특별한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다. 어젯밤이라고 라스트 나잇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자 스웨덴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범죄는 지난 12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1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서 많은 이민자 난민들이 왔어도 범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그 스웨덴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요. 뭐 아바, I have a dream. 아바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한마디 한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랠리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상당 부분은 언론과의 전쟁을 치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과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의 대통령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라든가 닉슨이라든가 존슨 미국의 대통령들이 CIA 정보국의 보고서를 읽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화합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언론을 믿지 않았었던 과거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지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Thomas Jefferson, Andrew Jackson, and Abraham Lincoln, and many of our greatest presidents fought with the media and called them out oftentimes on their lies. 네, 그들이 이제 언론을 믿지 않았던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믿고 있는 칭송하고 있는 대통령들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할 것이고 자신은 언론을 향해서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이제 언론 페이크 뉴스와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expose them for what they are, and most importantly, we will continue to win, win, win. 네, 지금 관중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Tell us what to do, how to live, or what to believe. We are free and independent people, and we will make our own choices. 언론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하는 얘기였고 그 밖에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다시 한번 사법부 항소법원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민 행정명령 7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것을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항소법원 판사들을 비난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이크 뉴스라면서 언론과 기자를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에 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오바마가 임명을 했지만 나머지 1명은 지미 카터, 또 다른 1명은 조지 부시가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토요일 연설에서도 인텔이 70억 달러를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하고 3,000명 일자리를 만들게 이제 내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텔은 이 내용을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플로리다 공항에서 연설한 것을 보면은 스티브 밴은 수석 전략가가 갖고 있는 오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세계화에 반대하고 부자 엘리트에 반대하고 무역 협상은 이제 다수의 국가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공화당 사람들의 비난을 보면은 공화당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죠. 어제도 존 맥케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M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나와서 언론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이 그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대체적으로 시작이 언론 탄압으로부터 되더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y get started by suppressing a free press. In other words, in consolidation of power, when you look at history, the first thing that dictators do is shut down the press. And I'm not saying that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be a dictator. I'm just saying we need to learn the lessons of histor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출발이 그렇더라라고 하면서 역사에서 배워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역시 그 공화당이지만 공화당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공화당 맞아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브룩스 씨는 지금 그 트럼프를 뭐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정부다. 지금 그 트럼프의 그 행정부는 696명이 상원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고, 공공봉사도 하고 있지 못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고, 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선 엔터프라이즈의 선장 컬크와 같다. 아름다운 그 버튼을 누르지만 아무 곳에도 연결돼 있지 않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Not that it's incipient fascism, it's that it's anarchy. There are 696 appointed jobs that require Senate confirma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n't come up with names for 692 of them. 또 다른 그 공화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칼 로브는 그 부시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었고, 그를 그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 칼 로브가 고대 이집트의 왕 그 파라오 같다. 한 손에 채찍을 들고 빨리 그 피라미드 지으라고 노예들을 그 때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ike Pharaoh with the whip in hand, whipping those build the pyramids. I mean, he was unhappy. But what I really worry about is the narrative. 그러니까 크리스 월리스 그 팍스 뉴스의 앵커가 웃잖아요. 그러면서 이 칼로브가 바로 또 그 수정을 하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해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의 아젠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서두르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 림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과 유권자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고, 언론이 절대로 그 트럼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지도 못한다 하는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느낀 것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트럼프 사랑은 대단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약 8,000명이 그 뭐 그다지 크지도 않다고 하는 공간에 모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그 똘똘 뭉친 그런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지금 이런 그 음악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가 나와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아주 그 조금 그 안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주기도문을 그 외우겠다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들 다 아주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밑에 그 짧은 주기도문을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아래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Thank you. 박수 많이 Let us 받았어요. pr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외운 것이 아니라 읽었더니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그 했습니다. 팍스 뉴스 보도입니다. Chris says Melania had to read the Lord's Prayer off of a piece of paper. How very Christian of her. Shouldn't it be as easy as 1, 2, 3? 크리스천에게는 1, 2, 3 하는 것보다도 그만큼 쉽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그 팍스 뉴스입니다. 팍스 뉴스는 그런 그 비난이 부당하다는 사람의 그 의견도 전했습니다. That since I was a toddler, but I will guarantee you that if I were in front of a huge crowd, I would read every word from a piece of paper. Thanks to her for remembering the Christian community. A great point. Listen. 네, 이 great point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그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다 그 줄줄 외우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때는 나도 반드시 써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동안
동안 슬로베니안 말 배워서 주기도문 하면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영어로 한 그 읽는 그 주기도문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열렬히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열렬히 반대하는 미국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그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주식시장 문 열지 않고 너무 많은 곳이 사업체도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가요? 한인업소들은 문을 연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와인 주식이요. 와인 실제 값은 어땠습니까? 제가 와인을 안 마셔서 그러나 뭐 보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자주 합니다만은 와인 주식값이 그 최근에 그 5년 동안 많이 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데 곧 이제 그 내려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인은 뭐 워낙에 그 관심이 많으니까는요. 14개월 동안 값이 그 계속 지금 그 올랐는데 2010년 6월 이후에 가장 그 올해 연속 그 오른 그런 기간이랍니다. 2009년도에 그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2011년 중반까지 그 값이 그 유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재정 사태 뭐 불황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마치 그 와인이 그 금처럼 골드처럼 안전한 투자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됐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주식값의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주식 그 가장 그 최고점에서 내려갔죠. 골드는 그에 비해서 이제 7주일 연속 그 올라갔고 와인 값의 경우는요. 왜 그렇게 그동안 그 올라갔었던가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그 와인 그 투자가가 굉장히 그 많은 그 와인 회사를 사고 다시 팔고 하는 과정에서 금방 샀다 금방 팔았어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제 그 와인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사람이 확 사들이고 뭐 이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그 크게 부풀은 그 인플레이션이 된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맨 그 루디 커니아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결국은 그 인도네시안 그 와인 투자가가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 그 캘리포니아주 아르케디아에 사는 사람인데 왜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와인 사기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해서 이 인도의 그 비즈니스맨 집에 가보니까 위조 와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빈 병도 많고 레이블도 많고 설명도 있고 그래서 그를 고소한 빌 커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설 탐정도 고용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FBI가 위조 사건에 대해서 가담을 해서 이 인도네시아 이 사람이 결국은 10년 수감형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만들었었던 위조 와인이 아주 그 값비싸게 한 뭐 10,000병 정도는 놔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뭐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게 위조다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조 가방 그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도 구분하기 힘들 그럴 정도인 것처럼 와인도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이제 가짜 와인에 대한 경고도 나왔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다 그 알려졌고 인플레이션 됐던 값도 빠지고 해서 와인값 뭐 주식값을 포함해서 이제 그 내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재미삼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버가 많은 그 택시업을 하시는 그 한국 분들에게는 가슴 아픔을 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성장통이 있고 이런 것을 넘어서 더 크게 나아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여자 직원들이 우버라는 새로 생긴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했다는 것이 꾸준히 주장이 되면서 결국은 그 우버의 그 CEO가 대대적인 그 조사를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잔 파울러라는 그 2015년도에 입사한 그 엔지니어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회사를 나왔는데 자신의 웹사이트에 내가 회사를 왜 떠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올렸어요. 여자가 이 회사에서는 타겟이고 과소평가된다. 매니저에 의해서, 인사과에 의해서. 항상 이제 큰 회사가 성장해 나갈 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여성들이 그 겪고 있는 것이죠. 매니저가 어떤 그 성추행을 하고 뭐 일을 그 지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줄게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것을 인사과에 그 보고를 하면은 그 매니저가 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 단순한 실수였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그렇고, 이제 이게 인사과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미팅을 하고 나면은 매니저와 1대1로 미팅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너 얼음 위에 섰어. 그게 뭐예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외부에 알려지자 결국은 트라비스 칼라닉,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우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을 벌리는 사람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수습하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오늘 아침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에 계속 그 유럽의 리더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을 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브뤼셀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책이 많은 그 나라에서, 유럽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다만 믿어달라. 우리 나토를 지지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 지지자들에게 나토는 뭐 무용론 같은 것을 이미 주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른 백악관 직원들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마이클 플린이라는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와 접촉하고 이랬었던 것을 몇 주일 동안 알지 못했었고 해서 별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라크의 오일 우리 절대로 탐내지 않는다. 이라크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도 없애지 않는다. 언론이 미국의 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취재를 하러 갔던 김한솔이 과연 쿠알라룸푸 공항에 도착하는가 기자들이 허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22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김한솔의 고통도 남북